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나라가 서양 나라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가 뒤에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그 역사를 돌아보니 어린이 헌장을 만들었던 게 매우 일찍 만들어졌어요.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들었던 처음에 어린이 헌장 정신은 1923년도. 그러니까 일제 시대 그 참 엄혹한 시절에 그런 꿈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권리도 보장돼야 된다. 그런 헌장을 만들었다가 그 뒤에 1954년도 그 휴전이 53년도에 휴전됐는데 바로 그 이듬해 다시 이제 정식으로 어린이 헌장을 만들었다가 1988년도 또 조금 더 한두 문항을 더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헌장이 제정되어 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때에 비해서는 어린이 권리라든지 어린이 보호라든지 이게 어쩌면 너무 과잉보되다시피 할 정도로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마음을 안 쓰는 것처럼 됐습니다. 저는 그런 세월들 중에 처음 방정환 선생 1923년 그때는 제가 잘 몰랐고 54년에 그런 어린이 헌장이 만들어질 때도 저는 잘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린이날이 일반화되면서 가끔 들춰보고 하다가 2005년도는 제가 밀양 무안교회를 10년간 섬기다가 사임하던 그 해에 5월 5일에 저 나름대로 어린이 헌장을 새로 써야 되겠다. 내가 써가지고 누가 읽어주거나 알아주거나 하지 않겠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어린이 헌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들의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 하고 정리를 해봤는데 꽤 많이 늘어났어요. 내용이 앞을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05년도 제가 정리해봤던 그런 어린이 헌장인데 다른 헌장에서 없던 이야기가 1번인데요. 어린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많이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2005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어린이가 많이 태어난다, 낳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뭐, 그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다든지, 잘 기른 딸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그 이전부터 초지일관, 저는 다산론자고, 조혼론자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된다. 뭐,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제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어릴 때 듣고 컸어요. 그것이 뭐, 딱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보다도, 인구가 급증하는 것, 다시 말해, 그걸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이 지금 14억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14억 되는 건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지 모르지만은, 6억 남짓하다. 중국 인구가 6억 남짓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허장성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가 14억이 넘어서 중국을 앞질렀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파악이나 제대로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하여간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과 인도가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1980년도 1980년도면 지금부터 46년 전이다. 하고 우리가 귀에 익어서 80년대 하지 벌써 40몇 년 전인데 그때 그 숭젠 중국 사람 중에 숭젠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자로 쓰면 송건입니다. 송건이라고 쓰는데 중국 사람은 숭젠이라고 읽어요. 이 사람은 러시아에 유학을 하고 온 그 미사일 제어 장치 전문 학자야. 공학자요, 대단한 학자고 그 등소평 시절에 그의 입지는 아주 막강했고 또 그는 신뢰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인구를 지금대로 방치하게 되면 2030년에 30억이 될 것이고 2050년에 40억이 넘어갈 거다. 이런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숭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등소평에게다가 자기가 연구한 바를 피력을 하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인구 통제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식량 생산으로서는 그 인구 폭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워낙 위대한 학자가 수학자고 공학자고 뭐 러시아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엘리트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등소평도 그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해가지고 그 한자녀 갖기 운동을 벌여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은 한 자녀도 안 갖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시대로 접어들어서 여러분 별로 새롭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중국에 있어서 이 한 자녀 갖기 운동이라고 이 끔찍한 일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하기를 한 30년 넘어 했거든요. 한 자녀 갖기 운동 중국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임신 중절로 여자아이를 임신 중절시키는 게 3억 1천만 명. 미국 인구만큼이나 임신 중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행방불명 실종됐다는 게 4천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를 하는 사람, 소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교만하거나 기계공학이나 이런 것밖에 모르고 인문 사회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정책을 세울 때는 이렇게 잔인한 정책을 세워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겪었는지요. 만약에 원치 아니하는 아이가 그냥 둘째가 태어나 버렸다. 그러면 둘째 태어나면요, 혜택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봉급받은 그 절반을 떨어보도 모자라, 벌금 내기가. 그렇게 잔인한 중국이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아이가 수십만이 되고 네덜란드도 입양해 가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여자아이 같으면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린다든지 들판에 가서 내버린다든지 이래 유기된 여자아이의 시신들이 전국에 그 널브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나라가 바로 이 지난번에 우리가 브레이크넥이라고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빨리 발전으로 달려간다는 그 중국이 그 앞에 또 무슨 짓을 했냐면요. 그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이거 집에서 노닥거리고 무슨 뭐 빨래하고 그 뭐 밥하고 뭐 이런 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어딨냐. 밥도 다 공장에서 함께 하고 공동 식사하고 빨래도 다 빨래 공장에서 하고 해가지고 그 개인의 그 토지 소유도 싹 없애버리고 전부 국가가 소유해가지고 공동 생산해가지고 그 발전을 대약진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무지막지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최소입니다. 최소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대약진 운동이. 그 뒤에 그때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모택동이 또 무슨 짓을 하냐. 문화 대혁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구습이라고 해당되는 모든 걸 작살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홍위병들을 그 이제 중3 정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그 정도 나이 아이들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길러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문화라는 문화를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그 두 가지를 했거든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그거는요. 인류의 대원수 같은 짓을 한 것이고 야만 중에 그런 야만이 없어. 그런데도 그 모택동에 손발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등소병이 들어서면서 다 숙청을 당하고 등소병이 들어와 가지고 또 한 가지 한 게 아까 이런데 한자녀 학교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국이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한자녀 학교 운동 망할 짓을 골라가면서 세계에서나 연달아 했는데 그때 중국이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하고 지금 뭐 미국하고 아직까지 그래 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미국이 겁을 낼 정도로 미국은요. 미국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살내는 거예요. 미국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2등이 따라오면요. 그걸 작살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때 한 40% 정도 미국 GDP의 40% 따라오니까 그 플라자 합의라는 걸 가지고 일본은 그냥 작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7, 80%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중국을 그냥 두지 못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본 대로
중국은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성장 드라이버를 걸어가지고 달려가고 있고, 미국은 법령에 막혀가지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법을 만드는지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누구를 법을 만드냐? 약자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기업에 유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로비라는 게 국회, 의회에 가서 로비하는 게 합법이에요. 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돈 있는 사람들 가진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기업에 유익하도록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 중산층은 이미 다 무너졌고, 이제 서민도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만드니까 약자들은 맨날 당하고, 그 약자가 당하고 나면요, 그거 억울하니까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하면은 변호사가 다 기업들 편이고 돈 있는 사람 편이니까 백전백패. 서민 대중은 법원에 가도 다 져요. 그리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원자폭탄의 핵심 부품을 만들 기술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미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배를 못 만들어요.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보고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중국은 지금 그래 하다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시진핑 때 와가지고 시진핑도 초창기는요, 시진핑이 5년 연임을 3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원래는 이제 스탈린이 추진하던 건데 박정희도 따라했고, 그 중국에는요,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14번째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번째 5개년 계획 때는 시진핑이 뭐라 하느냐. 전에는 남녀 평등이다. 남자가 출세하면 여자가 출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다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 5년간 하다가 두 번째 5년에는요, 그 말이 흐지부지 되다가 세 번째 5년, 지금 세 번째 3기 시진핑에는요, 완전히 어조가 바뀌었어요. 여성들은 가정을 돌아가라.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점으로. 가정을 돌아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그게 지금 시진핑이 정책이 바꿔진 거예요. 거의 원점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모택동부터 쭉 해가지고 등소평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요, 그 중국 글자 중에 법이라고 하는, 법률하는 법자를 보면요, 삼수는 원래 물이거든. 물수. 삼수에다가 갈 것자를 써놨어요. 물이 흘러가듯이 법은 그렇게 순리로 가야지, 너무 영리적으로 뭐 그 대약진 운동이나 무슨 뭐 문화대혁명이나 한자녀 각기 운동이라든지, 시진핑 때 또 무시무시한 짓을 했는데 뭘 했느냐? 제로 코로나. 아니, 14억이 분비되는 중국에서 코로나 제로를 만든다고? 근데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당에서 결정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 퍼지기 위해서는요, 아파트에서 안 나와야 돼. 직장을 고사하고 아파트에서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뭐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그래 해보니까 중국이 그 4가지 했잖아요.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한자녀극기 운동, 제로 코로나, 이런 걸 다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그 했는데, 그게 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 약한 자의 발걸음에 맞춰서 가야 돼.
여러분 등산을 가면요. 제일 못 가는 사람을 맨 앞에 세워놔야 됩니다. 잘 가는 사람이 앞에서 달을 놔버리면 뒤에 사람 자꾸 찾아면 실종됩니다. 실종. 그래서 서양에서는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연간 GDP 성장이 3%가 되면요. 뒤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한다. 못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1.5% 안팎 2% 넘지 않는 성장이라야 그 사회가 안정되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은 한 해 10% 한때는 7% 10% 이런 식으로 막 성장. 그러니까 목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요. 그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진핑 3기 그리고 뒤에 14차 경제개발 5개년이 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그 중국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보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뭐 억지로 그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흐르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어린이가 하나님 뜻조차 많이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고향 마을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600명, 700명 정도 각 학년마다 2반씩 있었거든요. 60명짜리 2반씩 있었으니까 한 700명 되는 시골 초등학교인데 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예 학교가 문 닫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 노인들만 있어서 노인들 빨리빨리 죽습니다, 또. 뭐 도시에 산업 인력으로 가서 이만큼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은 사회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는요, 부모와 형제, 자매 사이에서 자라게 해야 돼. 아까 중국에서 한 자녀 갖기를 한 결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소황제 현상이라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 자녀, 여자는 별로 없고 남자아이만 태어나. 여자는 나면 죽여버리고 남자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여자아이가 없어야 남자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 하나만 아이가 기르면서 금이야 오기야 하고 애들 해달라는 다 해주고 보니까 이 아이가 소황제가 된 거야. 아이가 아니고 우상이야. 그리고 그 애들이 지금 몇 살이냐면요. 지금 30대, 지금 중국 30대 이런 애들인데 뭐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지 하나밖에 몰라. 소황제야, 참. 그래서 중국에 이게 아주 망조가 들었다. 애들은 어른도 모르고 선배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지멋대로 하고 이런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장가를 못 가. 너무 많은 여자를 죽였어요. 겉으로 보면 경제 성장에 기술을 빠지는 대단한 발전을 했지만은 인문사회학적으로 보면요. 중국은 빵점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북한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악질적으로 한 거라.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런 데서 아이가 자라야 돼요. 여러분 며칠 전에 소문이 안 나서 우리 집에 경사가 있었어요. 경사가 뭐냐? 거위 중에 한 마리가 장애인이 있어요. 한쪽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항상 콩을 심으면 다녀. 쩔뚝, 꼭 콩 심는처럼 쩔뚝. 그런데 그게 구분소리 선사를 지킨다고. 멀쩡한 암놈은 쑥것들 4명하고 놀러 다니라고 알도 안 낳고.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이게 알을 품고 한 달 넘어 걸리거든요.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화가 됐는데 부화가 돼가 2마리는 죽고 2마리가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나서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두 마리 다 없어지든지, 젠장. 저거 이제 혼자 어떻게 사나, 저거, 이 새끼가. 그래서 막, 내가 걱정되고 집사람도 걱정하고, 저거 혼자 지고, 저 외로워서 떠나 하는데요. 되고 나서 하룻밤을 지냈어. 가서 또 행여나 하고 가보니까 어디서 삑삑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언덕 밑에 하수구 저 깊은 곳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짝대기를 집어넣고 어떻게 해가지고 살리는데 제가 그걸 구원하고 나니까 얘를 갖다가 고독에서 내가 구원했다. 이 혼자 얼마나 외롭게 클 텐데 그걸 갖다 살려내가지고 같이 나란히 넣어주고 나니까요. 내가 다리 뻗고 잠을 잤다니까. 여러분, 형도 없고, 아우도 없고,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혼자 큰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제발. 나는 최소한도 둘은 뭐 돼야 되고, 저는 원래 4명, 최소 4명이거든, 4명. 어쨌든 형제 자매 사이에서 그리고 건전한 가정, 경건한 교회, 즐거운 학교. 그러니까 건전한 가정, 경건한 교회, 즐거운 학교에서 자라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교회가 경건하지 않습니다. 너무 누룩이 만들어서 변질이 될 정도로. 그래서 경건한 교회에서 자라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목사와 교사와 의사, 목사 영을, 교사 정신을, 의사는 몸을 그 케어하는 데서 자라게 해야 돼. 어린이는 중생과 성장과 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어린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가르쳐야 돼. 어린이가 성경과 역사와 과학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체능과 지능과 예능을 다 고루고루 길러줘야 돼. 어린이는 도덕과 예절과 절제를 배우게 해야 돼. 어린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게 해야 된다. 어린이는 권리와 의무를 그리고 책임을 배우게 해야 돼. 어린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배우게 해야 돼. 어린이가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길러줘야 돼. 어린이의 생명과 인격과 개성은 존중돼야 된다. 어린이는 강인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과 거룩한 품성으로 자라게 도와줘야 된다. 어린이는 진위, 선악, 미추를 분별하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어린이는 바른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을 길러줘야 한다. 어린이는 초목, 오곡과 백과,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백과를 보면서 자라야 돼. 맨날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아파트, 데파트. 근데 애들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어디 커야 되냐? 에스라우스 여기. 방목리 인제 커야 돼. 서울서 애들 그거 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살면서 도시에 여러 가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일단 3월과 4월과 5월에 에스라우스 근처에서 순차적으로 피어나는 꽃을 한번 생각해봐. 제가 날마다 나가볼 때마다 또 오늘은 또 다른 꽃, 오늘은 또 다른 꽃, 또 한겨울, 3월과 4월, 5월에 순차적으로 꽃이 피는데 그걸 도시 사람들 볼 리가 있나 그게? 그 다음에 6월 돼봐. 6월과 7월과 8월과 9월과 10월에는요. 그 꽃이 떨어진 후에 열매가 자라는 걸 보고 열매가 익어가고 열매를 먹고 나누고 하는 즐거움, 어디서 도시에서 그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월, 12월은요, 쉴 수 있어 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쉬고 1월, 2월에 나무 전정도 하고 전지도 하고 조금 이렇게 걸음도 하고 하면은 1년 중에서 10달 동안의 즐거움이 계속 지루하지 않게 무료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도시에 아파트에 가서 조금 살아봤거든요. 1년. 그게 감옥이죠. 그게.
마산의 그 해변가에 어시장 근방에서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1년 살아봤는데 창문 옆에 비린내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고기 비린내 그거. 그리고 물이 얼마나 물이 나쁜지요. 머리를 물에 감으면요 손이 쩍쩍 들어붙어요 머리에. 얼마나 물이 나쁜지. 1년 살아보다가 안 돼가지고 팔아가지고 교회 빚 갚는데 처분하라고 하고 제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마산까지 출퇴근했습니다. 또 내가 그 아파트 생활에 1년을 해본 게 거의 다인데 나는 감옥이지 그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초목과 오곡과 백과를 보면서 살아야 돼. 어린이가 필요하는 모든 것은 공급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모든 위험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어린이가 잘못할 때는 성실히 초달하고 징계해야 된다. 어린이는 모든 유해 물질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희망이요 보물이다.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가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선물, 모차르트라는 선물, 슈베르트라는 선물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나는 이 청소년 저 안에 아직도 안 끌어봤잖아요. 저 안에 뭐가 나올까? 여러분요, 저같이 핫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내려진 선물이에요. 그거 끌어보니까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흘러나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걸 사람이라는 그릇에 담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안 받겠다고 아기를 안 놓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겠다.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거죠. 아무도 아멘 안 할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물입니다. 또 그래서 어린이는요, 일이든 공부든 짐이 되지 않게 해야 돼. 이런 말을요,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 나는 어릴 때 얼마나 농업 노동에 시달렸는지 괜히 그저 먼 산을 자꾸 바라보이고 저 산 저는 무슨 넓은 세상이 있을까. 비려먹을 농촌 때려치고 빨리 도망가 버리자. 그래서 막 그 일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어린이에게는 일과 공부가 짐이 되지 않게 저는요 지금도 아직 남은 아이들 아이들도 며칠 되지 안 합니다만은 교회 일도 많이 안 시켰어요. 교회 일이라도 청소년들 이렇게 시켜서 했는데 일부러 내가 일에 너무 질려가지고 노는 것. 우리 아이들 제가 기르면서요. 공부하는 것도 야 잘하. 공부하란 말 한번도 내 평생에 내 꿈에 혹시 실수는 몰라도 내 정신으로는 아이들 보고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 야 너 잘하. 그리고 놀아라. 저는요 밤만 되면요 동네 아들 온 골목에 뛰다 떠들고 놀러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지 않다고 젠장. 아버지 하니까 나는 도망 못 가고 그거 부들려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요 좀이 있어서 죽겠는 거라. 그래서 공부든지 노동이든지 어린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2005년도 밀양목원교회에서 어린이 휴일에 이 헌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길에서 제자들이 12우리가 뭐라고 자꾸 이제 수근수근하고 예수님 안 물어봐도 알지. 예? 그런데 일부러 물었어요.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부끄러우니까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도토리 키재기를 했다는 거래 또. 열두 제자 거기서 근데 크게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누가 크게 누가 커요 똑같이. 예수께서 앉아서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말이야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돼야 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도 하고 영접을 넘어서 대접도 하고 우리 어른들이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입장에 있어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는 다른 동물들은요 낳기만 하면 그냥 지 아래서 커. 자라나 거북은요 엄마 얼굴도 몰라. 100%다. 안 만나고 도망가 버리니까 엄마가. 사람은 그렇게 살아남지를 못해요. 내가 아이 기르는 그 집사람이 하는 걸 봤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기저귀를 2만 장 빨아야 아이 하나 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세탁기도 없었어. 쫙 손으로 쪼물럭 그 기저귀 빨고 또 그까 요리하고 또. 그 우리 어머니 때는요. 우리 집사람이야 애기 셋밖에 안 길렀지만 우리 어머니는 7명을 길렀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일찍 죽었고 6명이 컸는데 여러분 제가 자꾸 길어지니까 다 정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가 한번 얼마나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인류 역사상 우리는요 최고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지금까지 없었어. 공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는요 아름다운 기후대 온대 지역 또 우리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렷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토에 우리는요 반도기 때문에 삼면에 다 항구나 저반 시설을 만들어서 대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대륙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너무 멋진 나라인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탑10 뭐 많이 양보해도 탑12 12나라 안에 220개국 중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만 잘 사는 거예요. 또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어째서 한국만 중국에 안 먹혔냐. 그거 희한하다. 역사 연구하는 사람마다 저거 먹고 싶겠는데 맛있게 생겼는데 왜 안 먹었을까 중국이. 근데 이상하게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는 안 돼. 깨갱이라. 을지문덕 강감찬 끝장나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 오면 그저 한국 그 압록강 두만강 못 건너고 그냥 다 작살나. 몽골도 잠깐 점령했지만은 우리 그 끝내 먹지 못했거든요. 일본도 먹어다 토해내고. 자, 사회적으로 봐. 치안과 보안이요. 세계에서 내가 볼 때는 1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밤에 여학생이나 처녀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괜찮은 나라는 우리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딴 나라는요. 종교적으로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종교가 많으냐. 만국 종교 다 있어요.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다. 그러면요 다른 나라 때문에 종교 싸움이 나가지고 종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교회도 가짜고 불교도 가짜고 다 가짜인지 안 싸워 또. 희한해. 그렇죠.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고 그런데 안 싸우는 나라는 아마
내가 아는 한국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요. 대단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대통령을 이렇게 잘못하면 마구 감옥 보내고 끌어내리고 뭐 탄핵하고 그 민주 의식이 우리나라만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 보고 탐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의료 보장 제도로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의료비를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아예 의료비가 제로입니다. 제로. 모든 의료가 공짜예요. 단 문제가 있어. 돈을 하나도 안 내니까 의료 장비나 시설이 한치도 발전 안 해요. 돈은 안 내는데 실력도 그래. 근데 우리는 돈 조금 내기는 내지만은 크게 부담이 안 될 정도고 대신 의료 장비는요 세계적인 수준이거든. 그리고 빨라. 내가 내 평생 안과를 처음 갔는데 처음 가니까 예약도 안 하고 막 간 거야. 근데 우리는 서양은 예약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예약되나 안 되나 그냥 다 가서 앉아 있으면요 다 불러줍니다. 그것도 대단한 융통성이야. 또 교육 환경도 세계 어느 나라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 애가 한국에 고등학교 와가지고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1년 살다가요 가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우리나라처럼 공부시키면 애들 다 못 배게 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공부도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구나. 그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학비가 조금 많은 건 좀 부담돼요. 학비가 미국하고 우리 한국은 학비가 조금 많아요. 미국은 더 많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네 자식 내 자식 할 것이 다 우리 자식이다 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인물을 길러야 돼요. 장학금을 갖다가 좀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학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하겠다고 우겼으면요 내가 고등학교 못 갈 정도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부자가 30마직인데 30마직이면 그 당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6남매를 결혼시켜서 신접 살림 내고 그걸 너무 걱정해가지고 아끼고 하는 걸 보고 내가 고등학교 가겠다 우기지 못하고 내가 기술을 배우겠다 하고 내가 목소리를 배우러 갔거든요. 어떻든 여유가 있으면 뭐 공부하러 갔겠죠. 그래서 내가 학비 때문에 어떻든 공부를 중도에 포기했다가 새로 나중에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려고 하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증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29살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19살이면 고등학교 졸업한 날이야. 19살이면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29살에 고등학교 입학을 했으니 딱 딴 사람보다 친구들 13년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가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새해 예산 세울 때 좀 세워가지고 대학 가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경건하게 잘 컸으니까 주님의 일꾼 될 걸로 보고 좀 자금을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교통 문제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이 대한민국처럼 발달된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일본이 많이 발달되는데 택시비가 너무 턱도 비싸요. 근데 한국은 아주 싸. 그리고 대중교통의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만약에
전철, 지하철 이런 게요. 10초가 틀리게 되면요. 시스템 점검이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는 하늘 아래 한국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 그걸 못 해봤는데 티켓 하나 하면요. 지하철, 버스, 택시 다 환승이 돼요. 환승이. 그런 거 나는 못 누려봤어. 정보와 사회, 통신사회 환경 세계적인 수준이죠.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고 어지간하면 무선 인터넷도 공짜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나라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라면부터 항공기까지 LNG선까지 다 만들어. 초코파이부터 전투기까지 다 만드는 솜씨에 있어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좋아 일단. 여러분 우리 이 산청에 있는 여기 상수도 이게 뭐 단서에서 한 차례 걸러가지고 오는데 프랑스의 에비앙 생수보다 우리가 수질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물이 에비앙 생수만큼 수준이 된다. 수질이. 일단 시멘트가 없어요 우리가요. 돌이 다 화강성이니까. 화강성이나 맥반석이나 쑥돌이나 이런 거는 시멘트가 없거든요. 제가 커피 머신을 집에서 쓰는 게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 커피 머신을 얼마 쓰면은 안에 시멘트가 스케일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약품을 넣어가지고 구연산이나 뭘 넣어가지고 약품을 사가지고 그 스케일을 긁어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 제가 하니까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청소하라고 나오더라고. 이거 봐라. 내가 청소 안 하고 한번 버텨보겠다. 우리 물이 얼마나 깨끗한데 시멘트 없어지겠더라. 그러면서 한 지금 6개월 동안 빨간불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비싸지 않게 다 늘어 있어서 왜? 중국이 옆에 있으니까. 싸! 중국 제품에 옛날에 건 다 천하에 없을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은요. 중국 제품도 잘 가려 사면은요.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요. 한국과 비슷합니다. 잘 가려 사야 돼. 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을 한번 돌아볼 때 한반도 당군 조선 이래로 지금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행히 제가 그런 시대를 그래도 다 누려봤다는 데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 기르는 거 뭐 힘들고 부담된다고 하지 아이 안 낳고 그래 하지 말고 아이를 영접도 하지만은요 아이를 낳아야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좀 이 사회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게 정말 힘들어도 다른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있어. 저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늘 생각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경사 중에 경사인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거위 새끼 2마리 태어나도 경사인데 여러분 그 해산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도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위해서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같은 어린 청소년들이 가정마다 어린 감정나무 같은 청소년들이 많이 그리고 경건하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지도 못하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게 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생육하러 번성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인구 조절을 하겠답시고 식량을 염려하면서 인구 폭발을 염려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해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우리가 허탄한 걸 쫓아서 세상 경주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의 훌륭한 가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